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9일 월요일 네. 오전 10시 반에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밖에가 너무 더워요. 덥습니다. 그렇죠. 비도 네. 오고 너무 덥고 갑자기 네. 날씨가 왜 이렇게 됐죠? 저는 좀 더위를 좀 타서 네. 추위보다는 네. 초여름 분위기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초여름. 동남아 같아요, 지금 네. 날씨가. 네. 일단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네,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거. 네, 미뤄지고 음. 그 오히려 지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났더라고요. 뭐 한 번 가지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되면 그럴 수도 있다. 뭐 한 10% 확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미뤄지면서 주가는 좀 애매했죠. 미국 주가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별로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반하는 거 대비했을 때는 좀 골치 아픈 CPI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CPI가 예상보다 0.2%포인트씩 높게 나왔잖아요. 네. 한 달치기 때문에 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PPI는 또 높게 나왔잖아요. 네. PPI가 CPI보다 3개월 전에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CPI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두 개가 CPI. 그러니까요. 데이터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한 달치다 보니까 2월 29일 나오는 PC를 보자. PC.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CPI보다도 주거비 비중이 반도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좀 재해놓으면 조금은 CPI보다는 좀 이렇게 메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2월 그래요. 29일까지는 조금 지표적으로는 그거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나 우리가 믿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네. 결국은 그거 하나 기대감과 결국은 그렇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했어. 두 번째는 뭐죠? AI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가. AI 믿음의 확신은 뭐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실적을 이번 주 목요일 그쵸. 22일 날. 네, 한국 시간으로 20일 목요일 오전이죠. 그렇죠. 7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발표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지표는 부진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정도로 봤을 때는 장이 그 정도면 오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얘기를 네네. 해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컨센서스나 뭐 사람들은 다시 또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좀 우세한 편인가요? 네, 그렇죠.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까지의 분기 실적이에요. 가이던스가 좋아요, 나빠요 할 때는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4,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원래 성장률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200억 달러는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200, 1, 2억 달러 나와서는 안 되고 컨센서스가 최근에 올라와서 일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204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평균이.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21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4억이 평균치인데 204억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실망할 것 같아요, 조금. 아, 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죠. 네. 아, 근데 실망을 얼마나 하느냐는 것은 이 204억이나 210억 중요한데 이번 분기 네. 2월에서 4월까지 분기 실적 가이던스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최종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는 또 있는데 2월, 4월이 230억 달러까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그 하느냐? 210억 달러 정도 실적, 그다음에 가이던스 230억 달러. 그 정도로 만족시키면 주가는 크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난 분기 얘기할 때 내가 중국의 수출을 많이 못한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제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언제 나오면 이번 달 나오나 지난달. 그래서 그거가 중국 비중이 얘네 매출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데 네. 데이터 센터 중에서 중국 비중이 20%좀 넘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번 실적 205억이건 210억 달러건 간에 네. 그게 어떻게 포함되는가 그거 중요하지. 중국 매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든 주가가 이익 실현을 한다면은 지금 PER이 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아직 새로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3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34배면 이게 미국의 S&P 500의 PER이 누구는 21배라고 누구는 24배라는데 20배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높잖아요. 근데
근데 성장이 높으니까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과거 3년 5년간 평균에 보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0배 정도 됐대요. PER이. 60배까지 갔다가 낮을 때 20배니까 평균 한 40배 됐으니까 네. 지금 34배면 아직 룸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룸을 사람이 지금 믿고 더 들어갈 것인지 이 실현을 제한시킬 것인지는 가이던스가 200 몇십억 불이냐. 며칠 나오면 마진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고 중국에 대한 코멘트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가 700 몇십 불이잖아요. 네. 그 800불 다 전부 다 800 몇십 불 얘기했어요. 지금? 그럼 아직 조금 더 올라갈 거 조금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루프 캐피탈이라는 증권사에서 네. 1,200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0불 다 보고 있는데 800 몇십 불? 네. 한 30%, 50% 비싼 게 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이 더 높거나 음. 이제 200억 불, 230억 불이 아니고 더 빨리 크거나 아니면 PER을 한 50배 줬나? 잘 모르겠네. 34배가 평균인데 네. 이게 이익이 비슷하면은 한 50배 줘야지 1,200불이 나온다는 건데 하여튼 뭐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줄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동이 셉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 당일날 주가의 변동률을 또 계산하고 그거 갖고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옵션 분석 서비스라는 게 있다 하는데 거기에 분석이 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될 때 보면은 당일날 네. 한 6.7%, 네. 67% 주가가 변동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네. 더 많이 크게 변동할 것 같다고 예측을 내놨다. 11%. 네. 이 엄청 큰 회사가 11% 정도 변동할 수 있다면 그게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목요일 아침에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죠. 이익실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일부 종목은. 그죠. 엔비디아 현지 시각으로는 수요일 발표니까. 우리나라 월화수에 너무 많이 우리나라는 오르면은 목요일. 네. 미리 좀 팔고 목요일날 보고 확인하고 살 수도 있고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니야 고고 할 수도 있고 어이,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야수의 심장인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네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9%. 맞아요. 20% 빠졌는데 네. 그 전에 엄청 올랐어요. 그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올랐다가. 슈퍼마이크로가 주가가 최근 1월 29일 날 실적 발표됐거든요. 네. 실적 발표되면서 슈퍼마이크로가 가이던스를 줬어요. 올해 네. 된 올해 가이던스가 원래 예상보다 38% 높였어요. 그 높여진 거 기준으로 해서 놀라서 지금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어저께는 20% 내려갔습니다만 네. 20% 내려가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20% 내려가서 이 38% 가이던스 높아진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PER이 한 30배, 35, 6배 돼요. 35, 6배가 네. 비싸지만 네. 엔비디아보다 낮지가 않으니까. 네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아니죠. 그쵸. 넘버가 나오니까. 그쵸,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만 했는데 단기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82%? 1000불 네, 쳤어요. 엄청 올랐죠. 1000불 딱 치는 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1000 몇십 불 났는데 네. 애널리스트 웰스 파르고가 네. 목표 주가 1000불. 그래서 좀 차익 실현하는 그렇죠. 올랐는데 목표 1000불. 목표 주가 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 800불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간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단기전 했으니까 엔비디아한테 GPU 사고 CPU 사고 뭐 삼성전자 한에서 뭐지 모듈 사가지고 잘 어셈블리 하는 회사거든요. 네. 어셈블리 조립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진은 높지 않죠. 삼성전 이제 뭐 엔비디아가 60%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30% 40% 하면 얘네는 한 10% 정도니까 네. 마진이 낮다는 건 경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잡을지는 좀 퀘스천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좀 애매한 겁니다. 나는 올라간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또 이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레드부시에서는 중립 의견 냈다는데요. 그래요? AI 호재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러면서 그치. 뭐, 중립. 그런 얘기 나올 만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걔네 자체적으로는 악유가 되니까 엔비디아가 더 치고 나가주면은 엔비디아의 프락시 알죠? 프락시가 뭐냐면 요걸 못 사니까 요거 대신에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 네. 보통 작은 주식을 얘기하는데 이건 작잖아요. 프락시요? 네. 프락치처럼. 그렇지. 붙어 있는 거. 그렇지. 맞아. 그런 식이에요. 네. 그 프락시로서 슈퍼마이크로가 이름 좋고 올라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못 가면 이거 많이 빠질 수 있고요. 네.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주면 얘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한테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긴 참 애매하죠. 그쵸. 엔비디아가 더 세이프한 거라고 네. 보여지니까. 암도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 PER이 90배거든. PSR, Sales Volume이랑 40배거든. 그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 그래서 우리도 온디바이스 관련되는 무슨 IP 주가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의 야수의 심장 나오고 뭐 약간 버블 나오고 근데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한 번 더 이정표를 찍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느 때부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19일 월요일 미국장은 휴장이고 네, 엔비디아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조지 대통령의 워싱턴. 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네, 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변수는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AI에 대한 확신, 엔비디아 걸 봐야죠. 네. 확신하면 고고 하면은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와도 별로 관계 없을 거예요. 네. 지표 나쁜 거는 흡수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게 고야, 피크아웃이야. 두 가지. 그럼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해요? 하열수? 네. 하열수는 눈치껏 해야죠. 아, 눈치껏 AI 반도체 사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아, 밸런스 분배. 있게, 네, 네. 바란스 있게 네. 하고 발란스? 상황이 바뀌면 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25, 25, 25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거기 자동차 들어갈 수도 있고 KB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삼성물산 들어갈 거 다 아시는 거 그거 한 축에 있어야 되고 비슷한 규모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네. 삼성전자 빼고 네. 하이닉스라든지 네, 뭐, 네. 뭐 아니면 AI 뭐 그런 데 그다음에 나머지 또 25%, 25%, 20%는 실적이 좋은 거 섹터 관계없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올 때까지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요. 눈치 싸움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차익 실현 몰라요. 하는 현금은 25%면 굳이 차량 실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현금이 25% 있으면 현금이 없다. 근데 오늘 내일 급해 미리 당긴다. 네. 그러면 현금을 그것도 한 20, 30% 갖고 있어야지 좀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팔고 저것도 팔 수 네, 있으니까. 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몰빵하는 건 위스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6일 한국의 또 밸류 프로그램 발표도 앞두고 있죠. 네, 26일. 그 다음 주인데 우리 밸류아 프로그램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선거용 끝나고 나서 없앤다는 건 아니지만 약화가 될 거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요. 지금 여당이 완전히 대패가 하지 않으면 더 약화되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추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일본이 작년에 끌고 왔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대만도 지난주에 올랐죠? 하루에 시장이 3% 올랐어요. 네. 그 그러니까요. TSMC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업 밸류와 비슷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검토하다 이랬거든요. 네, 네. 기업에 납입 자본금이 있거든요. 납입 자본 작아요. 네. 근데 돈 벌면 이익이 되잖아요. 납입장을 초과하는 금액이 회사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1년에 이익 벌어가지고 순이익에다가 세금 내는 거 법인세 말고 자본금에서 너무 돈이 많이 쌓아놨어. 그 초과하는 거는 따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그걸 검토한다. 네. 그럼 대만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휘명명하게 매갈머리 없이 만약에 용두사미처럼 만약에 이 기업 밸류를 한다면은 네. 아마 부메랑이 나쁜 부메랑이 네. 클 겁니다. 대만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엉망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밸류아 프로그램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가 올라가지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걸 한 축의 포트폴리오 믹스에는 갖고 있으면서 2월 26일 가고 진짜 그게 희망이 크다. 그럼 네. 빨리 이제 AI로 가야지. 저 같으면 지금 AI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네. 왜냐면 밸류 프로그램은 이미 호재 네. 반영 끝났다, 뭐 이슈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뭐 저도 뭐 아무래도 제가 성향상은 AI 쪽인데 그것도 사람들 성향이 다 달라요. 왜냐면 1월 19일 대비했을 때 대한민국이 오늘 장 올라간 거 말고 7% 올랐거든요. 네. 미국이 3.4% 올랐어요. 우리가 아웃퍼폼을 분명히 지난 한 달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건 기업 밸류아 프로그램. 아, 그러니까 AI의 반도체 장비 업체나 소부장 아니면 IP 업체들도 올랐잖아요. 네.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갔으면 잘했지. 그런데 미국의 비슷한 그 그룹 대비했을 때는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따라가면서 이거가 애진된 거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코스피는요. 제가 연초 시작할 때 2,450에서 2,700 정도 게시했거든요. 네. 2,700 다 왔네? 지금 2,670.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 지금 기대가 약간 있는 거예요. 21일 날 현지 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시간 29일 날 PC 발표, 이게 둘 다 좋으면은 이거 2,700 뚫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가능성에 2,750까지도 일단 열어놓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 나온다는 거. 기대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표는 추가 실망이 제한적이어야 돼요. 뭐 엄청 좋지 않대. 추가 실망은 별로 약하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번 하더라도 2,750까지 갑니다. 네. 만약에 엔비디아도 기대 시나 좋고 지표가 생각보다 PC가 좋게 나온다. 네. 그럼 3월 달에는 2,800도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져. 오.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니까 2,700인데 2,750까지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가가 악재다. 엔비디아도 실망이야. 네. 지표도 추가 실망이야.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2,4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왜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아까 엔비디아가 실망이라도 추세는 있을 것이고 지표가 실망이라도 금리 인하는 여름에 할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2,500 2,500 전후까지 빠지면 다시 2,500 밑에서는 싸고 2,600 넘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500에서 2,600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운사이드는 2,500 올라갈 때 반등이 2,600 이렇게 갇힐 확률도 있어요. 한 20% 정도. 네, 네. 하지만 2,400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현금이 한 30% 있으면 좀 편하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네네. 오늘도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네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비중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주위에 의사가 계신 분은 투자를 못 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친구분이 남친구가 누가 의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쪽에 하면은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반대하고 끝까지. 그죠? 네. 그러면 근데 반대하면서 그 주식을 사는 것도 웃기죠. 근데 오늘 정부가 근데 너무 정부가 강경한데요? 아니 의사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은 네. 의사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 사면 안 되죠. 그건 그쵸. 의사가 지고 이번에는 정부가 이길 거라면 그럼 네. 사야죠. 심플해요. 그 한덕수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기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라고 그러니까 밝혔대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건 말씀드렸어요. 이거 의사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5천 명을 늘린다고 생각하기 있지만은 이게 10년 전에 추진했으면은 갑자기 5천 명이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뤄져갖고 늘려서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반발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네.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서 정부의 추진력이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정도까지. 근데 제가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부를 네네.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공감대가 좀 더 세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오른 거라 보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을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도 10년 동안 4만 명이 늘었어요. 네. 1년 얼마 는 거예요? 4천 명 는 거죠? 네. 꾸준히 했기 때문에 대목 크게 없이 올라간 건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누적된 것 때문에 한꺼번에 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데 방향성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자기 고집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 하면은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더 큰 사단이 날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감내를 네. 하실 수 있으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기 많이 때문에 올라갔죠. 조금 무섭기는 해요. 네. 그렇죠? 주식은 무서워서 무섭게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지금 뭐 하나의 섹터가 막 일주일, 2주 막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포트 내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AI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거고 네. 한미 반도체 큰 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팍시스템즈는 약간 다른 건데 이건 계측 장비거든요. 계측 이제 원자 현미경. 네. 이게 무겁긴 해요. 네. 근데 최근에 덜 갔기 때문에 팍시스템즈 그다음에 넥스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넥스틴은 이것도 측정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어떤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네. 넥스틴도 이게 보시고 호재 주제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 정도 괜찮아 보이고 하나 더 에딩한다면은 엊그저께 보니까 이런 리포트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리포트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뭐 제우스 이런 제우스? 회사들 세정 장비 업체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읽어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밸류 좀 보면은 네. 그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 중에 하나. 삼성물산, KB금융 등 이런 데서 뭐 적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실적 관련되는 오늘 같은 만약에 이게 세 축이 말이에요. 세 개가 둘 다 가면은 세 개 딱 가면은 장 2,800 됩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다 같이 가면? 근데 그럴 일 거의 없거든. 보통 두 개 가면 하나가 빠지고. 그러니까. 약하면 한 개 가고 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못 빠지죠? 2차 전지 빠지죠. 네. 그건 뭐 그러죠? 바이든 정부가 그 전기차 2030년까지 뭐 3분의 2는 전기차로 한다는 원래 그 담대한 플랜을 조금 수그러뜨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자동차 업체가 힘들거든. 네. 돈 벌. 그래서 늦춘다는 바이든이 거예요. 전기차 이제 조금 속도 늦춘다. 왜냐하면 자기네 지금 그 자동차 업체한테 그 노조한테 바이든이 받아야 그러면 되니까.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 그럼. 없애야 돼.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늘 분위기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제가 세 축이라도 세 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밸류와 프로그램이나 IAA 가면은 네. 이런 실적 퀄리티 주식은 이익 실현 나오겠죠. 이익이 좋은 거는 HK 이노엔,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비올 같이 화장품 이런 아니면 제약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비중이 좀 적어야지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없다가 또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게 저런 게 빠지면 이게 네.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절한 영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정도. 반도체 조금 네. 지켜보자. 다음 주 할 때 엔비디아 얘기할 때 네. 그때 또 기분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컨센이 좀 잘 나와서 네. 다음 주에 웃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2월 19일 장렬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네.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